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이동 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웬만한 분들 다 아시죠? 예전에부터 유명했던 그 양현석 대표가 지금 현재는 자리를 좀 비우고 있는 상태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아티스트로는 이제 블랙핑크, 그리고 아이콘, 악동 뮤지션, 그리고 이제 신규 그룹인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까지 전반적으로 상당히 짱짱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쌓아 올린 성은 견고하고 올라오는 성은 더 견고하다는 제목입니다. 블랙핑크로 쌓아올린 성은 견고하다. 우려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데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린다. 한편 베이비몬스터로 쌓아올릴 성은 블랙핑크의 성과를 단기간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리포트인데요. 온콘이 생각보다 좋을지도. 여기서 말하는 온콘이란 것은 이제 온라인 콘서트. 예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콘서트 하기 힘들었잖아요. 다들 이제 산밀로 해가지고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카메라 앞에서 그냥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지 못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온라인 콘서트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내용이 좀 더 나오겠지만은,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합니다. 예전에는 온라인만 했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2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꼭 2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온라인 더하기 플러스 한 0.5 이상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서트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내용 말씀드리자면, 자, 9월 16일에서 17일 블랙핑크 서울 피날레 콘서트 2회가 추가 개최로 그러니까 2회가 되는데 예상으로는 35,000명입니다. 35,000명이 추가 개최로 22년 10월로 시작된 187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 마무리할 예정이다. 마지막 콘서트의 경우 이번 66회 월드 투어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스트림을 병행한다. 가장 최근 시행된 블랙핑크 온라인 콘서트는 21년 1분기에 더 쇼로 당시 28만 명의 유료 시청자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경신되지 않는다. 디지털 콘텐츠 분기 매출 224억 원을 기록했으나 무관중으로 시행된 만큼 수익성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은 오프라인 콘서트에 온라인 스트리밍이 추가되는 구조로 원가율 하락할 뿐만 아니라 과거 대비 성장한 블랙핑크의 팬덤 고려 시 시청자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만 명이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봤어요. 그것도 물론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가격보다는 못하지만은 다 수익으로 되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블랙핑크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대중에 더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이 보지 않을까, 그렇다는 내용이 되겠죠. 블랙핑크의 재계약 여부와 활동 형태에 따라 실적 추정의 변동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보수적으로 24년 블랙핑크의 활동을 솔로 앨범 발매 2회에 단독 콘서트는 없다고 가정하나 대신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의 큰 폭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쉽게 말하면은 각 엔터테인먼트마다 이게 대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아티스트 걸그룹이 블랙핑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계약 관련된 내용도 지금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재계약이 안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치명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가 그 자리에 어느 정도 메꾸느냐, 그게 중요하고, 근데 만일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경제방송에서 보통 얘기를 하면은 엔터테인먼트의 지금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은 뭐냐 물어보면은 SM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SM을 많이 하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하이브하고 JYP 요 정도까지만 보통 얘기를 해요. YG 엔터테인먼트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경제방송에서. 이제 탑픽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혹시라도 이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못 할까봐 관련돼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이 종목을 탑픽이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녹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 재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SM을 포함해 가지고 3사를 제끼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죠. 스프링을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다가 손을 딱 떼면은 스프링이 강하게 튀어 오르잖아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에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상태죠. 근데 만일 재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눌렀던 스프링을 손을 떼니까 팡 튈 수밖에 없죠. 그래 될 수 있다는 걸 주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랙핑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물론 이제 트레저하고 베이비몬스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는 72,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장 때는 83,000원, 2차장 때는 8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저점과 저점 연결하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고점과 고점 연결하니까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요 날이죠. 8월 30날에 드디어 삼각수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이 회색 음영이 들어간 게 매물대거든요. 이 매물대 고점이 83,000원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름대라고 하거든요. 구름대. 자, 구름대 마찬가지. 전부 다 이제 보조지표란 거죠. 매물대, 구름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전부 83,000원이 거기 상당히 매물이 많아요. 거기까지가. 근데 만일 83,000원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이때 한번 시도를 한번 했죠.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시도를 했습니다. 또 올라갔다 또 이렇게 저항받고 또 떨어졌죠. 자, 세 번째 시도를 해가지고 역시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만일 83,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83,000원 돌파하고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를 이제 손절가 내지는 익절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지대로 보시면 되겠고 이 83,000원을 많이 돌파한다. 그러면 그 위에 2차장 때는 89,000원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입니다. 자, 저점과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고 고점과 고점 내리면서 삼각수렴이 현재 충돌이 된 상태에서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위로 돌파할 경우에는 위로 강한 변동성이 발생된다고 그랬죠. 현재 83,000원입니다. 자, 83,0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하게 되면 돌파하고 거기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된다. 그러면은 신고가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모멘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갑자기 생각나네. 블랙핑크, 블랙핑크 관련된 재계약 관련된 내용, 모멘텀으로는 그렇고 추세적으로는 83,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7만 8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팔다가 최근에 좀 샀다가 다시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47만 1000주를 샀습니다. 보시면은 자, 샀다가 지금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그래도 한 3일, 3, 4일 주기로 지금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이틀, 하루 이틀 간격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트레이딩 하고 있다. 추세적으로 계속 사거나 추세적으로 계속 팔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는 계속 팔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돌아섰죠. 자, 보험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투신도 좀 계속 팔다가 최근에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들은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핸들한 수급은 기관이죠.
자,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3.7%.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3%대까지는 양호한 편이죠. 4%부터는 다소 부담이 되고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2%대, 1%대, 0%대로 갈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은, 자, 좀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는 대차거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차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거고,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증가를 했네요. 이때 좀 증가를 했던 게 조금 있었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많은 양은 아닙니다. 약간, 그렇게 88,000주 정도 되겠네요. 9만 주가 조금 안 됩니다. 88,000주입니다. 88,000주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감소할 때도 그렇게 많은 양의 감소는 안 했어요. 막 1000주 단위, 막 400주, 600주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좀 증가했던 게 있긴 하지만은 현재는 추세적으로는 대차 거래는 감소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상황 보시게 되면 10% 이상 중요하다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어느 정도는 지금 공격을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 대차 거래는 조금 계속 지금 감소를 시키고 있는 추세란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지금 대차 거래 공매도는 지금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공매도가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왜? 공매도가 팔더라도 살 수 있는 수급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는 공매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오히려 유동성을 또 오히려 더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든지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팔아주면 사겠다는 거죠. 근데 팔 사람이 없으면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악재보다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그런 거고 위에서 내려갈 때는 반대로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간 하향 추세일 때는 어떻습니까? 사줄 수 있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줄줄이 흘러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일 때는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고점에서는 신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정도면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자, 최대 지분율 보시게 되면 양현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24%입니다. 자, 얼마나 시총이 되나 볼까요? 시총 1조 5천억 원대입니다. 시총은 1조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분류된다는 거죠.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시장에서는 대형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00위가 시총 3조 원 정도 됩니다. 동산에 1조 5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30%는 최대주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소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미흡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자, 엔터테인먼트, 뭐 아티스트, 공연, 음반 뭐 이런 하는 회사라고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3,900억 원대에서 올해 5,500억 원대까지 상당히 괜찮죠. 내년에도 6,000억 원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거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드디어 좀 올라서고 내년에도 괜찮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6억에서 올해 944억. 더블 이상입니다. 내년에도 1,022억 원까지 괜찮습니다.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68억에서 올해 832억, 내년에 839억. 자, 분기실적 보시겠습니다.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는 작년에 81억에서 올해 259억 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자, 3분기 같은 경우도 작년에 148억에서 올해 203억 원입니다. 4분기는 작년에 175억에서 올해 157억 원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자,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1억에서 올해 259억 원이면 8324, 그러니까 200%가 성장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200%가 올라갔습니다. 이 성장폭 200%면 엄청난 거죠. 자, 3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148억에서 올해 203억 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략 한 30%대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겁니다. 자, 2분기에는 200%
8324 맞죠? 예, 200%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은 자, 3분기에는 30%밖에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약간 기울기가 좀 둔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분기에는 드디어 작년에 175억에서 올해 157억을 감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이 블랙핑크 관련된 재계약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재계약하고 이제 콘서트를 하고 계속 한다. 연말 같은 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실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좀 가정해가지고 지금 실적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좀 컨센서스 됐기 때문에 이 정도고 만일 이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예상 컨센서스 또 바뀌겠죠.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블랙핑크가 동사에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4%, 예, 상당히 좋죠. 유보율은 42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16.85%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약간 2배 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자, 기획사 엔터테인먼트가 보통 보면 10% 후반에서 20% 초반이더라고요. 예, 이 종목도 거의 그렇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3,707원, BPS는 28,862원이 됐습니다. 자, 3,7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겠습니다. 3,700원이면은 37,000원이 10배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한 27, 8배 정도 되죠,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주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38,000원에서 거의 한 10만원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는 27, 8배면은 싸냐 비싸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 한 2배 반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20배 정도 적당해요. 예, 지금 현재는 27, 8배이기 때문에 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싼 가격대는 아니지만은 모멘텀으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된 이슈가 중요합니다. 만일 블랙핑크 재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여기 83,000원대를 지지를 못 받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못 받고 또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서 실적은 어디서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상 보시게 되면은 상품, 기타 제품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음악 서비스 매출, 공연, 콘서트. 예, 근데 대부분 보면은 기획사를 보면은요, 음반 쪽이 많습니다. 음반. 그러니까 이제 음반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뭐 LP판 뭐 보통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그 음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형 자산의 음반 말고 뭐 스트리밍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보면 요즘 어떻습니까? 누가 예전처럼 카세트 테이프 사가지고 카세트 테이프 쓰거나 뭐 LP판을 듣거나 그러신 분 거의 없잖아요. 네, 대부분 다 음원을 스트리밍하고 듣잖아요.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거나 그런 무형 자산까지 포함한 그 음반이 대략 한 이 정도 된다. 4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스탁 옵션만 있었고 유상증자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무적으로 튼튼한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플렉스, 자, YGX, YG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대부분 다 엔터테인먼트, 공연 기획 관련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종가 81,7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121.6% 성장을 예상됩니다. 상당히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시총이 1,000억 원, 2,000억 원짜리가 아닙니다. 시총이 1조 5천억 원짜리입니다. 1조 5천억 원이면은 코스닥에서는 큰 종목이죠.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121% 성장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엄청나다는 거죠. 자, 모멘텀으로는 자, 신인 걸그룹 데뷔란 건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되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데뷔하고 블랙핑크의 온콘 온라인 콘서트, 온라인 스트리밍 되겠습니다. 요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면은 차트 추세인 RSI는 58.3입니다. 그래서 과열관인 7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는 70.0이기 때문에 과열관인 80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추세하고 차트 추세하고 전부 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은 남아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많이 남아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은 77,000원, 하단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이 77,000원, 현재 주가 81,700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캔들을 볼린저 밴드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보통 보면 볼린저 밴드가 위에 있고 캔들이 거기를 지금 따라가는 추세인데 이 종목은 먼저 지금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캔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89,000원, 지지대는 72,000원 되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하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